Hola, buenas a todos. 안녕하세요. ECK 교육 스페인어 강사 이영훈입니다. Como vino mucha gente, tuve que cocinar mucho. 사람들이 많이 와서 많은 요리를 해야 했다. 입니다. 자, 이번 9번째 강의에서는 단순 과거의 형태, 그리고 불완료 과거의 형태, 그리고 단순 과거와 불완료 과거를 비교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미 알고 있죠? 단순 과거 형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아르 동사일 때 어떻게 되죠? yo, tú, haste, ella, usted, o, nosotros, amos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vosotros, hasteis, 그 다음에 ellos, ellas, ustedes, aron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에르, 이르 동사 한번 볼까요? 이, iste, él, ella, usted, yo, nosotros, imos, vosotros, isteis, ellos, ellas, ustedes, 이에론 이렇게 변하게 되죠. 자, 아르 동사든지 에르 이르 동사든지 언제나 1인칭 단수랑 3인칭 단수에 띨대가 붙는다는 점 유념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불규칙 동사 어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불규칙 동사는 어미가 어떻게 바뀌었죠? 요일 때 띨대 없이 에 이렇게 바뀌고 뚜일 때 이스테 그쵸? 뚜베, 뚜비스테, 엘, 에어, 우스테, 오, 뚜보 이렇게 띨대가 사라지죠. 자, 그 다음에 nosotros, imos, tuvimos, vosotros, isteis, tuvisteis, ellos, ellas, ustedes, 이에론, 뚜비에론 이렇게 바뀌죠. 그리고 호따가 붙게 되면은 히에론 아니고 헤론 이렇게 바뀝니다. 자, 그 다음 불규칙, 완전 불규칙 동사 어근 한번 볼게요. 자, 우부로 끝나는, 우부로 어근이 되는 동사들만 가지고 와봤는데 에스타르는 에스투브 이렇게 변하고 테네르는 뚜브 이렇게 변하죠. 안다르는 안두브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자, 에스타르만 한번 바꿔볼까요? estuve, estuviste, estuvo, estuvimos, estuvisteis, estuvieron 이렇게 변화가 하게 되겠죠. 자, 중요한 거는 띨대가 없죠. 1인칭, 3인칭에 띨대가 사라져 있습니다. 완전 불규칙일 때는 우리 띨대를 안 붙이죠. 그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우리 호따가 어근에 호따가 들어가는 동사들만 모아봤는데 이런 동사들은 특징이 있죠. 언제나 시르로 끝나요. fir. 그렇죠. 자, 언제나 필으로 끝났는데 예외적으로 뜨라에르만 이렇게 뜨라흐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데피르는 디흐로 바뀌고 꼰두피르는 꼰두 그리고 브로두필, 브로두 이렇게 바뀌죠. 자, 데피르만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dije, dijiste, dijo, dijimos, dijisteis, dijeron 이렇게 dijeron 아니고 dijeron 이렇게 바뀌죠. 자, 그 다음 완전 불규칙 동사 또 보겠습니다. 자, 뽀데르는 어떻게 변하죠? 뿌드 이렇게 변하죠. 뿌데, 뿌디스테, 뿌도 이렇게 변합니다. 자, 그 다음에 뽀네르는 부스, 부세, 부시스테, 부소 이렇게 변하죠. 그 다음 사베르 한번 볼게요. 사베르는 수프로 변합니다. 수페, 수피스테, 수포 이렇게 변하죠. 그 다음에 베니르 한번 볼게요. 베니르는 빈으로 변하게 됩니다. 비네, 비니스테, 비노 이렇게 변하죠. 그 다음 거 볼게요. 아베르 어떻게 변하죠? 아베르는 우베, 우비스테, 우보 이렇게 변하고 아페르는 이페, 이피테, 이소, 이소일 때 셋다로 변하죠. 네. 그 다음에 깨르르일 때는 끼세, 끼시스테, 끼소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자, 우리 아페르만 한번 같이 볼게요. 요일 때 이세, 뚜, 이시스테, 엘, 에아, 우스테, 이소, 이소일 때 이렇게 셋다로 변하죠. 이 오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쓰라는 사운드를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세타로 바뀌게 되죠. 있어. 자, 그 다음에 hicimos, hicisteis, hicieron 이렇게 변화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불완료 과거 형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르 동사일 때 어떻게 변하죠? 그렇죠. aba, tú, abas, él, ella, usted, aba, nosotros, 아바모스 띨대 있어요. 아바모스. vosotros abais. 그 다음에 ellos, ellas, ustedes aban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에르 이를 땐 더 쉽죠. 네, 에르 이를 때는 미에다가 이야, 이아스, 이야, 이아모스,
이아이스, 이안 이렇게 변하게 되죠. 자,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완전 불규칙 동사가 딱 세 가지가 존재해요. 예, 그래도 다행이죠. 불완료 과거는 딱 세 가지의 완전 불규칙 형태가 존재합니다. 자, 세르부터 어떻게 될까요? 세르는 이렇게 되죠. 에라, 에라스, 에라, 에라모스, 에라이스, 에란. 틸대 붙는다는 점 생각해 주셔야 돼요. 에라모스. 그 다음에 이르 한번 볼게요. 이르는 이바, 이바스, 이바, 이바모스, 이바이스, 이반 이런 식으로 됩니다. 노소트로스에 틸대가 붙어요. 이바모스. 베르 볼게요. 메이야, 메이아스, 메이야, 메이아모스, 메이아이스, 메이안 이런 식으로 불규칙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단순 과거랑 불완료 과거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우리 단순 과거는 점과거라고도 불러요. 점과거. 시작과 끝이 분명하기 때문인데요. 그에 반해서 불완료 과거는 선과거라고도 불려요. 이렇게 선. 시작과 끝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선과거라고도 불립니다. 예문을 한번 볼게요. Natalia cocinaba cuando empezó a llover. 자, 제가 이거 선상에 그려볼게요. 선상에 자, 비가 오기 시작을 했을 때 비가 오기 시작한 거는 점으로 표시할 수 있죠. 예를 들어 뭐 11시 30분에 비가 오기 시작한 거죠. 비가 오기 시작했을 때 나탈리아는 요리를 하고 있었다. 이런 문장인데 그러면 나탈리아는 계속 요리를 하고 있던 중인 거죠. 이렇게 선으로. 그래서 선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는 불완료 과거, 불완료 과거로 쓰였고 점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는 단순 과거 형태로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 문장 한번 볼게요. Alicia vivía en Guanajuato. 이 문장이 있고 Alicia vivió 5 años en Guanajuato. 이 문장이 있네요. 자, 과나후아토는 멕시코의 도시 중에 하나죠. 우리 영화 꼬꼬에 나온 그 마을의 배경이 되기도 한 도시입니다. 자, 비비르 같은 동사는 사실 아까 봤을 때 점이라고 보기보다는 선적인 개념이죠. 사실 산다는 거는 점으로 딱 나타낼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 보면은 비비오 단순과거가 쓰였네요. 자, 과거에 지속되던 선처럼 표시될 수 있는 동사여도 구체적인 기간이 이렇게 명시가 돼 있다면 단순과거를 활용해서 쓸 수 있어요. 자, 밑에 거 먼저 볼게요. Alicia vivió 5 años. 5년 동안 살았다. 이렇게 구체적인 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죠. 그럴 때는 단순과거를 활용해서 이렇게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에 반해서 이런 구체적인 기간이 없을 때 비비르 같은 경우는 선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비비야 이렇게 써주는 게 더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문장 볼까요? Antes Reina trabajaba conmigo, pero ya no. 요거는 어떤 게 맞을까요? 그렇죠. trabajaba 이렇게 쓰는 게 당연히 맞겠죠. 예전에 레이나는 나랑 같이 일하곤 했어. 근데 지금은 아니야. pero ya no. 지금은 아니야. 이렇게 쓸 때 우리 불완료 과거 형태를 쓰게 됩니다. 자, 단순 과거는 이렇게 쓰죠. Reina trabajó conmigo desde 2010 hasta 2020. 2010년부터 2020년까지 구체적인 기간이 이렇게 명시가 돼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불완료 과거를 쓰기보다는 단순 과거를 써주셔야 됩니다. Reina trabajó conmigo. 나랑 같이 일했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구체적인 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거 볼게요. De pequeño 어렸을 때 estudiaba derecho pero ahora no sé nada. 자, 이 문장은 어떤 게 맞을까요? 그렇죠. estudiaba를 쓰는 게 적절합니다. 어렸을 때 나는 estudiaba 배우곤 했어. derecho 법학이죠. 법학 이렇게 전공일 때는 이렇게 대문자로 써주는 게 맞습니다. 전공일 때는 대문자로 써주세요. 법학을 공부했었는데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몰라. 이런 문장이죠. 이런 문장일 때 우리 불완료 과거를 써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de pequeño 어렸을 때 estudiaba derecho más de 3 años. 이 문장이 있는데 요거는 estudié 단순 과거를 써주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más de 3 años 이렇게 기간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단순 과거와 어울리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más de라는 표현은 한국말로 뭐뭐뭐 이상이 아니라 뭐뭐뭐 초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más de 뭐 3 veces 이러면은 3번 이상이 아니라 3번
보다 초과니까 4번 이상이겠죠. 그리고 똑같이 menos de라고 하면은 이하가 아니라 미만이라는 뜻이니까 네,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거 볼게요. 자, 이 두 문장을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 hubo mucha gente en la calle 이런 문장이 있고 había mucha gente en la calle 이렇게 문장이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는 단순과거, 하나는 불완료과거. 일단은 단순과거로 쓰였을 때는 객관적인 사실을 드러낼 때 쓰게 돼요. 그 상황이 일어났던 그 팩트 자체를 드러낼 때, 객관적으로 드러낼 때, 그리고 그대로 서술해 줄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단순과거를 우리는 narración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에 반해서 불완료 과거는 주관적이에요. 화자의 감정이 이입이 됐어요. 그때 그 상황, 과거의 그 상황을 묘사하는 거기 때문에 그 과거에 사람이 많았던 그 상황을 묘사하고 주관적으로 그 상황을 보여줄 때, 감정이입을 해서 보여줄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불완료 과거는 descripción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조금 뉘앙스 차이가 있죠. 네, 화자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이 뉘앙스 차이가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Como fue el examen도 있고 Como era el examen 이 두 문장이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은 Como fue el examen이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으로는 Fue muy difícil 이렇게 말해주는 게 맞아요. 자, 시험 어땠어? 이렇게 물어보는 표현이에요. 시험 너무 어려웠어. Fue muy difícil 엄청 어려웠어. 네, 이렇게 말해줘야 되고 Como era el examen 이렇게 물어보면은 Era un examen tipo test. 객관식 시험이었어. 이런 식으로 답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era는 descripción이죠. 불완료 과거는 descripción이기 때문에 이 examen의 외형적인 묘사를 해주기 때문에 이 examen이 어떤 유형이었는지, 어떤 형태였는지 나타내는 네, 질문입니다. 그래서 era un examen tipo test. 뭐 객관식 시험이었어, 주관식 시험이었어. 이런 시험의 유형을 말해줘야 합니다. 자, 그래서 como fue el examen은 사건의 내부 과정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과 끝의 그 과정, 내부 이 과정들을 말할 때는 우리 단순과거 시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네, 내부 과정 프로세소를 말할 때 단순과거를 쓰고 그에 반해서 외부적인 유형, examen의 외부적인 유형을 descripción 할 때, descripción의 대상이 될 때는 우리 불완료 과거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como fue 땡땡땡 요 빈칸에 나올 수 있는 명사는 사실 사건 명사일 때가 많아요. 시작과 끝까지의 과정을 포함하고 있는 사건 명사일 때 그게 어땠어? como fue la fiesta 축제 파티가 어땠어? como fue la reunión 회의는 어땠어? como fue el concierto 콘서트가 어땠어? 이렇게 사건 명사, 에벤토 명사일 때 como fue 형태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사건 명사일 때는 에라로 쓰면은 조금 어색한 문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작과 끝을 포함한 과정, 프로세스를 나타낼 때는 fue를 써주시는 게 더 적절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문장 한번 볼게요. Daniel tuvo que ir a la fiesta 이 문장이 있고 Daniel tenía que ir a la fiesta. 자, 비슷해 보이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는 단순 과거죠. 가야만 했고 실제로도 갔다는 거를 의미하고 있어요. 단순 과거는 시작과 끝이 분명한 과거죠. 시작과 끝이 분명하다는 것은 결과까지 안다는 거예요. 결과도 알기 때문에 실제로 가야만 했고 실제로 간 그 결과도 알게 됩니다. 그에 반해서 때니야께라고 쓰게 되면은 불완료 과거 표현이죠. 가야만 했던 그 과거의 상황만을 알려주게 돼요. 나 가야만 했었어. 그런 상황만을 알려주고 실제로 갔는지 여부는 알 수 없는 문장입니다. 조금 뉘앙스 차이가 있죠. 뚜복게라고 하면은 결과까지 알지만 때니야께는 결과를 모릅니다. 그 다음 문장 볼게요. Por fin pudo escapar de la cárcel. 이게 있고 그 다음에 Elena podía elegir cualquiera 이 문장이 있어요. 하나는 단순 과거, 하나는 불완료 과거. 자, 단순 과거일 때는 아까랑 똑같이 탈출을 할 수 있었고 과거의 상황도 나타내고 그리고 실제로 탈출한 그것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 분명하기 때문에 결과도 알 수 있는 문장이 바로 단순 과거 문장입니다. 그에 반해서 뽀디아라고 하면은 과거의 상황만 묘사하기 때문에
실제로 선택을 했는지, 엘레히를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저 과거의 상황만 묘사를 해주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단순 과거는 시작과 끝이 분명하기 때문에 결과가 분명합니다. 결과가 분명한 과거가 단순 과거 시제고, 그에 반해서 불완료 과거는 시작과 끝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결과까지 불분명, 결과도 모르게 돼요. 그래서 과거의 상황만을 묘사를 할 때는 불완료 과거 시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번에 퀴즈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단순 과거와 불완료 과거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 한번 골라볼까요? 네, 일시정지 해보시고 한번 풀어보세요. 네, 풀어보셨나요? 정답은 4번이죠. La fiesta de ayer, 어제의 그 파티가 era muy aburrida. 에라가 아니라 어떻게 써야 되죠? fue 써줘야 되죠? fue. 왜냐하면 la fiesta 사건 명사이기 때문에 그 fiesta가 어땠다라고 말할 때는 우리 단순 과거 써주기로 했죠. 그래서 그 파티가 어제 파티가 굉장히 aburrida, 지루했어 이런 표현일 때는 era보다는 fue를 써주는 게 더 적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번부터 한번 볼까요? Quería contártelo, pero no pude. 나 너에게 그걸 말하고 싶었는데 그럴 수 없었어. pero no pude. 그럴 수 없었어. 지금 문맥상 말하고 싶었는데 정말로 못 말한 거죠. 결과까지 못 말한 그 결과까지 알기 때문에 podia보다는 pude를 쓰는 게 더 자연스러워 보여요. 자, 맞는 문장이고 2번 볼게요. Aprendí español mientras estaba en Chile. 내가 칠레에 있는 동안에 스페인어를 배웠어 라는 문장인데, 칠레에 있는 동안은 선적인 개념이죠. 선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네, estaba 불완료 잘 써줬고, 스페인어를 배웠다 이거는 점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네, aprendí 이렇게 잘 써줬습니다. 3번 문장 볼게요. Como nadie vino, tuve que cenar solo. 아무도 안 왔기 때문에 tuve que cenar solo. 혼자 저녁을 먹어야만 했어. 아무도 안 왔으니까 정말로 혼자 먹어야 했겠죠. 결과까지 정말 혼자 먹어야 했으니까 불완료 과거보다는 단순 과거 이렇게 활용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단순 과거와 불완료 과거의 미묘한 그 차이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늘 강의 들으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다음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Buen trabajo. Hasta luego.